워밍업 시간이 저녁에는 좀 이렇게 근무하다가 온다든지 참 이 수업 모드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열의가 붙어가지고 밤에도 와서 주경야독을 한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하는데 요즘 직장이 낮 시간 동안에 빼먹을 만큼 다 빼먹도록 모든 업무가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설렁설렁해서 퇴근하고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진이 빠질 만큼 빠지고 나는 상태에서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또 수업하러 가야 돼. 그래서 또 중간에 오다가 김밥이라도 하나 급하게 사서 입에 넣으면서 그래갖고 학교 오면 바로 수업 시작하면 또 수업이 또 재밌는 수업 같으면 그래도 소화라도 되는데 계속 질문해놓고 이 뭐세요? 아 그거 아닌데 이러면 막 빵은 삐질삐질하지 먹은 건 없을 것 같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아까처럼 또 우리 대표님처럼 오셨는데 또 갑자기 몹쓸 무대에 또 한번 나가가지고 또 인사하면서 함께 부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 갑자기 먹었던 게 그냥 끊어서 그냥 멈추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쉬엄쉬엄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 수업도 이렇게 한 아이템, 두 아이템 정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리 들어온 것도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철칙이 집에 가서 공부해봐 오세요 하는 거는 오히려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숙제를 해본다든지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냥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머리 넣고 가면서 잊어먹고 그렇게 해야 이 수업이 되는 거지. 절대 잊지 마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시험을 쳐서 면허를 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본인 노력을 그만큼 해서 그래도 필기시험을 지금 2개나 합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학생이 아닌 입장에서 직장인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나씩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 하나씩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생활과 공부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져야 가능한 일이죠. 방금 여기 봤는데? 왔어요. 왔어. 아이고, 오랜만에 차에서 봤네. 대표님 보십시오. 대표님이다.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길래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교실로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간판에 있던 내용 중에서 통합기준점이라고 돌에 새겨놓고 간판에 써놓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한 번 정도 읽으면 다음에는 다른 데 가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 시설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 측량에 의해서 결정된 지리좌표, 그렇게 경도위도 표고를 표시한 통합기준점입니다. 라는 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 다음에 이곳 화강암 표지위의 십자선 교점에서의 각종 측량 방법인데 주로 GPS 측량 아니면 삼각 측량, 수준 측량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치를 정하거든요. 통해서 이 기준점이 없는 다른 지점의 지리좌표,
정확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 기준점을 전국에 2 내지 3km 간격으로 설치하여,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 주변에 3km 이내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간격으로 설치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토 기본 측량, 지적 측량, 공공 측량 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각 변동 등에 의한 국토의 위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국토 공간 정보의 구축과 다양한 사용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그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또한 이 좌표는 내비게이션, 등산 레저, 내 위치 확인은 국민 생활의 편의 전진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설명이고요. 요 밑에 보면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곡이라니까 우리 동네죠. 영곡, 주문진 영곡. 위도가 37도 52분 48.88. 우리 학교가 37도 52분 36초입니다. 이거도 안 했다는. 자, 그 다음에 경도가 128도 43분 16.6초. 우리 학교가 128도 49분 50초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표고가 얼마냐 하면 바닷가 해발 고도로서 149m, 150m쯤 되는 저 위쪽이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QR 코드를 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위치 측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표석 위에 스마트폰에 보면은 GPS 위치 어플이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렇게 위치를 산출하라는 거죠. 위치 산출하고 산출된 좌표하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위치가 얼마라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이곳에 정확한 좌표 지금 아까 요 표 여기에 좌표 있죠? 요거하고 차이를 비교를 하라는 거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위치에 가가지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위치를 해서 거기서 얼마씩 빼면 정확한 위치가 알 수 있다.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좌표하고 이것을 비교해라. 그 다음에 기준점이 없는 임의의 지점에 가서 좌표를 계산하면 정확한 오차가 훨씬 줄어들 거라. 단 이거는 절대로 공공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이건 그냥 계약적인 거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손하면 징역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펜스를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펜스를 쳐놨지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거 표석 위에 써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돌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해도 되는 상태에 있는데 지뢰 겁이 나서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 1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예. 관리를 해요. 그 주변 정리해주고. 그거를 벌초도 하고. 인구를 사가지고 예. 1년에 한 번씩 아마 그거 관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2, 3km마다 하나씩 있다 하면 이게 제법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그 해당 인구를 사가지고 몇 년이나 했나요? 예. 근데 저는 야리끼리 주는 야리끼리가 아니지. 또 담배를 빠졌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내가 굉장히 듣던 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이끼리?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국말을 약간 또 하다가 일본 말이 뭐라 그러죠? 이게 떼어갔다가 고기 요걸 조기 태그인 요거 하면 요만큼
하는데 하면은 너 집에 가 일단 쳐줘. 일단 저죠. 그러면 하도를 주는 거야. 그렇죠. 오늘은 요만큼까지 하고 집에 가 하면 네. 하고 할당량. 빨리 빨리 하면 빨리 하고 그만큼 끊어버린다는 네. 얘기인데. 일본말 안 하십니다. 저 뭐야 현장에는 일본어를 여전히 씁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쓰다가 그게 그냥 표준말이 아니고 다들 쓰는 공식 용어가 된 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 보시면 여기 특징이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그 기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독하게 훈련받은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게 여전히 간섭 좀 하나 기획방 저인방 대구리 대구리 맞아. 대구리 고대구리 고대구리는 더 작은데 고자가 작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고대구리는 고대구리는 근데 그 얘기를 세월이 지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구리 고대구리 뭐야? 대구리 이래가지고. 그만해. 끝이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저는 뭐냐면 흔하게 못 보다가 또 다른 데 갔는데 이게 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선별해서 한 거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형태는 달라요. 이거는 언제쯤 거냐 하니까 2010년 거예요. 2010년에 여기서 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편지에 되어 있었거든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강릉 단오제에 갔을 때 단오제 있고 강릉시청 있고 여기에 우미린 성수촌 아파트 있고 쭉 가면 위촌이 들어가거든요. 위촌이 들어가갖고 송량초등학교 입구에 가면 놀이터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입구에 성화 봉송로라고 뭐가 길이 뭐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 그 하여튼 무슨 둘레길 길 비슷한 옆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뭐 성화 봉송 기념 한 건가 했는데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통합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합 기준점이었고 그 옆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같은 표지판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통합 기준점은 뭔가, 그 다음에 위경도 높이는 어떻게 구했는가, 그 다음에 이곳은 계산안이 정확한 위치가 이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높이 물에서부터 높이를 어떻게 측량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위치를 측량해서 기록 오차하는 거는 같은 게 형태만 다르게 해가지고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막 사방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특이한 게 요거였습니다. 앞에 표지판이 어떤 내용인데 높이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 해놓고 마찬가지 밀물과 썸을 때 수면 위치를 평균한 가상 수면 이게 그 얘기거든요. 약 최고 고소면과 약 최저 저조면을 평균한 평균 수면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어려울 거라고 그냥 밀물과 썸을 이래 놓은 거죠. 기준으로 측정하며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이 있는데 이게 인하공전 부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게 인하공전 부진에 있다 하니까 인천에 있을 건데 옛날에 제무포 뭐 개발되고 하면서 이게 그리 된 건지 아무튼 인하공전 부진에 있다는데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저기가 인하가 제물포라는 인하고 하와이 하자거든요. 저걸 붙여가지고 인하라고 지었고 저기가 원래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 갔다가 멕시코 갔던 그 우리나라 사탕수수 이민 간 사람들이 그쪽에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우리 동포들한테 공부시킬 학교를 만들어라 해갖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만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인천 제물포라는 뜻이 인천하고 원래 제물포라 인천이 제물포였으니 제물포라는 이름 앞에 하고 하와이 교민들이 돈을 붙여줬다 해갖고 한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인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이르기까지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의 태반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다 해외로 이렇게 이민 갔던 그것이고 우리나라 개항도 인천에서 받은 개항이 먼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준 원점이 여기에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좀 특징이어서 이 부분만 제가 따로 발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리 원점이 37도 45분 29.81초 128도 50분 49초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가 45.4m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선마다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한 3, 4km, 2, 3km마다 이런 게 하나씩 있다니까 등산 가거나 이렇게 다녀보면서 요거 보이면 이제 한 번씩 한번 촬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도 인천 앞바다라고 되어 있죠. 인천 앞바다라고 있고 썰물, 민물, 평균 해수면 해가지고 0 해놓고 통합기준점 꼭대기까지의 높이에다가 다시 산의 높이까지를 더해가지고 이것을 해발고도 또는 표고라고 해서 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항행 통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번 주에는 통합 기준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마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이제 GPS 플로타 이것도 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GPS가 우리 동네에 있는 주문의 전체의 DGPS의 이제 위치에 정밀하게 하는 DGPS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위치를 충분히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지역에서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것들이 보니까 소개정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라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면 항해할 때 좀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등대에 DGPS만 있는 게 아니고 AIS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AIS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능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해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 AIS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냐, 선박 충돌 예방하는 데 쓰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상교통과 이제 VTS에도 쓰인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VTS에
쓰이기 위해서는 문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적 정보라는 게 있고 동적 정보 이렇게 있는데 정적 정보라는 것은 배 이름이라든지 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정하면 많이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정보들. 동적 정보는 계속 바뀌는 정보들. 그것도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 얘기고요. 그다음에 항해 관련 정보로는 내가 지금 배가 멈췄다, 항해 중이다, 고기 잡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짐을 실었다, 짐을 내렸다, 사람이 몇 명 탔다 뭐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항해 관련 정보. 그다음에 어디가 위험하다, 뭐 그다음에 뭐 태풍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에 하는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보통 나누어져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요거는 전부 다 요거는 움직이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움직이는 정보니까 동적 정보. MMSI는 한번 배에 구해받으면 그건 안 바뀌는 거 이거는 정적 정보. 다음에 거리 정보는 한번 움직이는 점. 다음에 방향도 움직이는 거죠. 헤딩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이게 다 움직이는 정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도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가 같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수치 입력하고 글자 입력하는 것들이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연안에서 우리가 배를 움직이면서 가장 많이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요 세팅하는 이 정적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입항지가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몇 명 바뀔 수 있고 목적지가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두 번째 항 스태틱 데이터는 이걸 갖고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바꿀 줄을 모르니까 처음에 입력하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네. 아직도 항해 중이야.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그래서 바꾸는 건 어려우냐? 어렵지도 않는데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그런 건데 요 MMSI는 한번 입력하면 안 바뀌면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IMO 번호도 한 번 받으면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배 이름 물론 뭐 개명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콜사인도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항차 정보거든요. 이번 항차는 어디 가느냐, 이번에는 어디 갈 거냐 이런 것들 할 때 삼척 갈 수도 있고 뭐 동해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많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정보. 그 다음에 거기 언제 도착시킬 건데 이런 것들은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정보들을 해주고. 빨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게 연안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습득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하더라.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